네, 보신 것처럼 미국 차기 대통령 자리를 놓고 첫 여성 후보와 부동산 재벌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후보 간 세기의 대결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세했던 클린턴의 지지율이 최근 트럼프의 역전을 허용하는 등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 대선 전문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 역사상의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됐는데 사실 뭐 미국 어제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유리창을 짱 깨면서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의 얼굴이 나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마 역사적인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228년 동안에 44명의 미국 대통령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당 후보로 여자 후보가 이렇게 대선에 그 최종 후보가 된 것은 처음이죠. 네네. 그래서 그 글래스 실링, 그 유리창을 깬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번에 수락 연설을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마지막 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하게 되는데 글쎄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걸 두고 지금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지율 반등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스타 연설자들을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에 이렇게 라인업을 했죠. 그 이유는 버니 샌더스 후보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러는 그 고집을 계속 부렸기 때문에 사실 공화당 전당대회도 굉장히 말썽이 많고 잡음이 많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도 사실 시작에서는 굉장히 잡음이 많았죠. 그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퍼스트 레이디는 미셸 오바마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 의원이라든지 코리 부커 뉴저지 상원의원 이렇게 소위 유명한 말 잘하는 찬조 연설자들을 첫날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래도 연설에 뛰어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한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서 배치가 가능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게 그 조간신문에 나왔던 것 중에 그 앙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셸 오바마하고 어떻게 첫날 지지 연설 이렇게 좀 나왔던 게 굉장히 좀 뭐 보니까 역사상 최고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찬사를 좀 받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좀 해줬을 때는 어떤 앙금을 다 풀었을까도 궁금하기도 누구랑 하고. 앙금이라는? 저 힐러리 클린턴과의.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언론에서 앞서 나간 보도가 있고. 그런가요? 그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굉장히 그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그랬었군요. 때문에 미셸 오바마 그 영분의 연설이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이렇게 흑인으로서 자라왔을 때 그런 문제의식이라든지 역사의식을 잘 표현을 했고 또 최초의 그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앞둔 순간을 이제 감동적으로 설명하면서 두 딸을 둔 어머니로서 내가 생각해도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그 새로운 미래에 내가 일부가 됐다는 것에 감동을 느낀다. 이래서 굉장히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딸들의 대결에도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딸들이 데뷔 연설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방카 트럼프는 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가로서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사실 이번에 말썽이 많고 잡음 많았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방카 트럼프만이 인정을 받았다. 이제 떠오르는 스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첼시아 클린턴은 그런 어떤 사업 능력이라든지 정치적 감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머니로서 얼마나 훌륭한가,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강조하는 이렇게 가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일조를 담당했습니다. 이것과 또 연결이 돼서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의 남편이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시면 이번에 찬조 연설에서는 자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도에 나는 이 소녀를 만났다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가족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 비호감도가 높은 민주당 그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상수에 앉는데 가족들이 이제 힘을 모은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당대회 모습은 정말 축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또 샌더스와의 관계도 물론 있었지 않습니까? 샌더스의 지지 연설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예, 그 공화당이 내분 때문에 이렇게 응징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굉장한 그 원군을 맞은 것이죠. 네. 버니 샌더스 그 후보자가 그 롤콜 하나씩 그 후보자 그 지명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네. 우리 만장일치로 힐러리 클린턴을 우리 당의 후보로 그 선출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지지자들에게 이 트위터를 보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잡음을 일으키지 말고 단합할 때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화당과 비교할 때 굉장한 이 차이를 보입니다. 예, 공화당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참 네, 네.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에 가서는 이제 대선이 당대당 구도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에서 그 후보만 열심히 뛰어서는 안 되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계속 같이 그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측이 좀 그 산뜻한 출발을 한 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지지율을 봤더니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행보에 좀 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을 넘어섰더라고요. 본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본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무래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아직 8월이 안 됐고 대통령 선거는 11월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세 차례 대선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있고 또 부통령 후보자 간의 이제 토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당대회 반짝 효과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공화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고 나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그런 어떤 반짝 효과를 받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하나 이제 네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우리나라와는 다른 대선 제도입니다. 이게 단순 직접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다수 득표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플로리다,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그다음에 콜로라도 이런 소위 스윙 스테이트의 선거인단을 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이제 지지율이 앞섰다 뒤섰다는 이제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 네. 자체가 대선 판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본 기사 함께 보셨을 텐데 미국 클린턴의 이메일을 러시아가 해킹하길 바란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무슨 의도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약점은 믿을 수 없다, 정직하지 않다는 이미지입니다. 네. 최근 그 CBS와 CNN 여론조사에서도 예.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미국 유권자가 68%에 이릅니다. 그 계기는 뭐였나요? 계속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네. 워낙 그 똑똑하고 일 잘하는 그 여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그것을 꼬리를 자르지 못한 거는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제 그 대선 가는 길에 굉장히 계속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을 이제 이메일 그 국무장관 때 개인 이메일을 함부로 썼다는 그것을 이제 트럼프 후보가 파고드는 과정에서 네. 소위 또 이제 막말을 한 것이죠. 예,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다른 나라 보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요. 이메일을 해킹해 달라라든지 네. 있으면 달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과연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할 수가 있는가? 예. 공신력이 있는 후보인가? 이렇게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하면은 당연히 남편인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 이제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 빌 클린턴은 과연 독일까요? 아니면 약일까요? 현재까지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의 연설도 보면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반해서 그 아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이런 따뜻한 남편의 이미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이런 인정을 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결국에 가서는 이제 대선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의 이익이 걸려 있는 판이기 때문에 또 도널드 트럼프라는 공동의 이제 적수가 있기 때문에 허튼 이런 실수라든지 자기를 너무 내세우는 예. 그런 잘못된 행보는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참 신기한 게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60%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거짓말한다는 이미지가 있고, 예. 뭐 트럼프야 뭐 많이들 알고 예. 막말한다는 이미지가 예. 있고요. 뭐 비호감 경쟁을 하는 걸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미국 유권자라면 굉장히 답답한 대선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네네. 이거 유권자로서의 권리는 행사해야겠지만 찍을 후보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아마 미국 유권자들도 지금 비슷한 답답하겠군요.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9월까지는 일단은 대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8월 한 달 동안은 소위 그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서로 예. 흠집내기로 대선 구도가 발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 간의 비호감도는 오히려 계속 더 심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답답하고 암울한 네. 그런 분위기가 미국 대선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게요. 민주당은 가장 진보적이고 또 공화당은 역대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좀 극과 극인 이 어떤 공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진보적인 공약을 받아들이고 내세우게 된 것은 버니 샌더스라는 변수가 작용했습니다. 예. 소위 이 기득권층에 대한 공세를 정말 가감 없이 내세웠기 때문에 민주당의 소위 중심 세력인 정치인들도 그 공약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 지지 세력의 이런 동력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예. 또 반대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굉장히 외부 세력이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외부 세력으로서 대선 후보까지 된 다음에는 공화당 지지 세력의 규합과 그런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을 이제 러닝메이트로 지목하면서 예. 공화당의 이제 전통적인 가치, 그 기반을 자신의 이제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되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선거 전략을 계속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는 전 세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이제 미국의 국익을 특히 이제 두 후보마다 지금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달라질까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힐러리 클린턴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본인이 국무장관 시절에 피보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진두지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바마 행정부의 대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한미 동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지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 뭐 동맹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필요하다면 허용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돌출 발언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약속하거나 얘기한 것과 네. 당선된 다음에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행동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의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이제 전략이라든지 외교 정책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선된 뒤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인 아무래도 거군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이고요. 예. 그거는 좀 긍정적인 예측이고 부정적인 예측을 드린다면은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네네.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공약을 실천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는 이제 안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는 그렇겠죠. 그런 이제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한 것이죠. 네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그 외부 세력이고 또 이 통치 스타일을 본다면은 이제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꼭 듣지는 않기 네, 때문에 네. 그 아무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이제 돌출적인 이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고집을 부릴 수 있다는 고집을 부릴 수 있다. 예, 주위 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다. 예, 예. 이런 면에서는 80년대 상황과 비교한다면 좀 우려할 그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한반도를 바라보는 정책 역시 약간의 어떤 입장차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예. 첫 몇 개월은 이제 조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전반적인 정책을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이 동맹국,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그 이해와 협조를 구할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집중적으로 이제 외교 역량을 발동하는 것이 한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